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서 그 합의 법칙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곱의 법칙입니다. 곱의 법칙은요, 어떤 두 사건이 A, B 두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A가 일어나는 것이 M가지, 그리고 B가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 수가 N가지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바로 뭐다? M 곱하기 N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요. 자, 티셔츠 2벌과 바지 4벌을 짝지어서 입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티셔츠를 내가 A, B라고 할 것이고요. 바지를요. C, D, E, F라고 할게요. 그런데 티셔츠와 바지 둘 중에 하나만 입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티셔츠만 입고 나갈 수도 없고요. 바지 하나만 입고 나갈 수도 없는 거죠. 티셔츠 하나랑 바지 하나랑 입을 것이에요. 그럼 티셔츠 A 하나당 코디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뭐예요? C, D, E, F라는 바지를 입을 수 있겠죠. 위에 A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티셔츠를 입고 그 다음 바지 입을 수 있는 것이 바로 C, D, E, F겠죠. 그럼 총 8가지가 존재해요.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2 곱하기 4를 한 결과가 돼서 몇 가지다? 8가지가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뭐요? 동시에 일어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구가 되겠죠.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얘는 뭐한다? 곱해준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학원을 갔다가 집에 갈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학원을 가는 경우 그 길이 3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집에 가는 길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3가지, 2가지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학교에서 학원을 거쳐서 집에 갈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집까지 가면 이거 동시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이것도 곱해 줌으로써 6가지가 될 것이다. 자, 이해하는 방법은 학교에서 학원을 갈 때 맨 위에 길 A라는 길을 갔을 때도 우리 학원에서 집까지 가는 게 2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길을 이용했을 때도 학원에서 집까지 가는 게 2가지. 그리고 C의 길을 갔을 때도 학원에서 집까지 가는 경우가 2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곱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곱의 법칙, 합의 법칙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그 학교 학원으로 이미 설명했던 거죠. 여기서 길이 2가지 있고 여기 길이 3가지 있으니까 곱해서 총 몇 가지 길이 있다? 6가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자, 밑에는 좀 복잡하네요. A, B, C, D에서 도로가 쭉 있는데요. A에서 출발해가지고요.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A에서 C로 통해서 B로 가는 길이 있을 것이고요. A에서 밑으로 해가지고 D를 거쳐서 B로 가는 길이 있을 것이에요. 그럼 A에서 C까지 가는 게 몇 가지죠? 3가지. C에서 B까지 가는 게 몇 가지죠? 3가지죠. 네, 그래서 위로 가는 길은 총 9가지가 있을 것이고요. 밑으로 가는 길은 2가지, 3가지에서 6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곱할까요? 더할까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해요? 자, 윗길을 통해서 가거나 아니면은 아랫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죠. 선생님 뭐라 그랬죠? 지금 이거나 라는 말을 썼어요. 위에 길과 아랫 길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죠. 위에 길로 가거나 아니면 아랫 길로 갈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거나 라고 했으니까 저거는 더해서 몇 가지다? 총 15가지의 경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제는 동건이라는 애랑 수진이라는 애가 A에서 출발하여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동건이랑 그 수진이가 동시에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한 사람이 지나간 길은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 그럼 만약에 동건이가 위로 간다면요. 동건이가 위로 가면은 동건이가 갈 수 있는 경우가 6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진이가 동건이가 위로 갔으니까 수진이는 어디로 가겠어요? 수진이는 아래로 가야겠죠. 아래로 가는 길이 몇 가지예요? 아, 동건이 위에 9가지네요. 죄송해요. 자, 동건이 위로 가는 길 9가지고요. 수진이는 이제 밑으로 가는 것이 6가지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동건이 위에 가고 수진이 밑으로 가는데 이건 동시에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동건이 길 하나당 수진이가 6가지 길을 가지기 때문에 얘네는 곱할 것이에요. 6, 9, 54.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동건이가 꼭 위에 길을 가고 수진이가 아래 길을 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수진이가 위에 동건이가 밑에 갈 수도 있겠죠. 동건이가 밑에 길이요. 해서
바꿔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54 곱하기 2 해서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108가지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약수의 개수랑 약수랑 총합을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썼냐면요. 36을 먼저 소인수분해 해요. 소인수분해 합니다. 쭉쭉쭉 해서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소인수분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이거 어떻게 배웠냐면요. 여기 지수 있죠. 지수요. 2이네요. 지수에다 1씩 더합니다. 지수에다 1씩 더해서 지수에다 1을 더해서 3, 3은 9에서 9가지가 바로 뭐가 돼요? 약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약수가 왜 9개가 됐었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저거 약수를 모두 구해라 그럼 옛날 표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뭐부터 썼냐면요. 1, 그리고 2, 2의 제곱까지. 왜 2의 제곱까지냐? 여기 2의 제곱이니까. 그리고 세로 칸에 든 1, 3, 그리고 3의 제곱까지. 이렇게 해서 얘네를 쭉쭉 곱하면은 얘네를 가로와 세로를 곱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약수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몇 칸이에요 지금? 9칸이죠. 자, 왜 9칸이에요? 지수가 지금 2일 때 했는데 지금 1부터 시작했죠. 예, 2의 0제곱부터 시작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한 칸이 더 늘었죠. 그래서 지수에다가 1을 더한 것이 바로 이 칸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는 2이지만 이거는 3, 3은 9가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한다?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곱해주면은 약수의 개수고요. 자, 그럼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약수의 총합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소인수분해 해야겠죠? 2, 20, 2, 10, 2, 5입니다. 그럼 이거는 2의 세제곱 곱하기 5예요. 자, 그럼 이것도 칸을 한번 그려보면은요. 1부터 시작하죠? 1, 2, 그리고 2의 세제곱까지니까 2의 제곱하고 2의 세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세로줄은 1과 5가 끝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몇 칸 나왔어요? 8칸 나왔죠? 8칸. 8칸이니까 약수의 개수는 8개지만 여기서는 뭘 구하랬어요? 약수의 총합을 구하랬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것들을 전부 다 더해줘야 하겠는데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 5의 1제곱이라 쓸게요. 그러면은 얘를 보면은요.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쭉 더해요. 2의 어디까지요? 2의 세제곱까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5의 1제곱까지 있으니까 1 더하기 5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이것을 하나하나 분배를 해서 8번을 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아까 체크한 거 있죠. 여기 안에 체크한 것은 다시 체크하면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8개가 전부 다 전개가 됩니다. 근데 꼭 전개해가지고 계산할 필요는 없죠. 예, 요것을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안에 거 계산하면은 1, 2, 4, 8이니까 다 더해지면 얼마죠? 다 더해지면은 15고요. 뒤에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죠? 6이죠. 그래서 총합은 몇 개다? 몇이다? 90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것은 2의 세제곱이면은 1부터 해서 쭉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까지 쭉 더하시고 이거는 1 더하기 5 해가지고요. 네,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전개를 해서 하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죠. 그냥 가로 돼 있는 상태에서 계산하셔도 똑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도형에다가 색칠을 해볼 거예요. 다음 그림 영역에 색깔을 칠할 것인데요. 같은 색은 여러 번 사용해도 되지만 인접한 곳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라는 것은요. 서로 구분이 되게끔 칠하라는 거예요. 영역을 같은 색깔 칠하면 뭐가 뭔지 하나도 구분이 안 되죠. 자, 볼까요? 그럼 첫 번째는 세 가지 색깔만을 이용할 것인데요. 세 가지 색깔 중에 A부터 칠할게요. A, B, C, D 순으로 칠하겠습니다. 꼭 순서를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게요. 네. 자, A에 칠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고요. 그럼 B는요. A에 칠한 색깔 빼고 두 가지. C는요. A, B랑 색깔이 달라야 되니까 두 가지를 못 써요. 그럼 나머지 한 가지밖에 없죠. D는 B, C 칠한 거 빼고 두 가지 빼니까 하나밖에 남질 않습니다. 칠할 수 있는 게. 해서 곱해주면 3이 1, 1이어서 6가지가 될 것이고요. A요. A는 칠할 수 있는 것 4가지. 그 다음 B는요. A랑 다른 3가지. C는요. A, B와 다른 2가지. 자, D는 4, 3, 1.
아니죠. 예, 4, 3, 1 아니에요. 같은 색 칠할 수 있으니까요. D는 A랑 C랑만 다르면 되니까 색깔 두 가지 남죠. 두 가지 남습니다. 그래서 4, 3, 2, 2 해서 몇 가지다? 48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오른쪽입니다. 서로 다른 5가지, 이번 5가지 칠할게요. 5가지. 자, A에 칠할 수 있는 건 5가지고요. B에는 4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2 먼저 칠해볼까요? 2는 A, B와 다른 몇 가지? 3가지. 그럼 D는요? D는 인접한 게 지금 2밖에 없죠. 2. 지금 3가지 칠하는데요. 2밖에 없으니까 걔랑만 다르면 되니까 4가지요. 자, 마지막으로 C를 칠하려고 하는데요. 인접한 게 2개 있죠. 그럼 그 2가지 색깔 빼서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 4, 3, 4, 3 곱해주시면은 몇입니까? 네, 쭈루룩 곱하면은 72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동전 문제입니다. 동전 문제는 언제 어디서나 자주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뭐가 있냐면요. 100원짜리 1개,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3개가 있어요. 이거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요. 지불 방법과 그리고 지불 금액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자, 그 두 가지의 차이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100원짜리가 2개가 있고요. 50원짜리가 2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지불 방법에서요. 내가 100원을 줄 건데 자, 100원짜리 하나 주는 거랑 50원짜리 2개 주는 것은 똑같이 100원을 줬지만 지불 방법에서는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지불 방법에서는. 근데 지불 금액은 100원짜리 하나 줘도 100원이고요. 50원짜리 2개 줘도 어차피 100원이죠. 금액이 어때요? 금액이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금액으로 따지면은 100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불 금액은 지불 방법과 계산한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지불 방법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원짜리가 몇 개 있어요? 한 개가 있어요. 한 개. 50원짜리는 2개가 있죠. 10원짜리는 몇 개요? 3개가 있습니다. 그럼 지불 방법의 수는 어떻게 따지냐면요. 100원짜리가 한 개 있다고 하면은요. 얘를 안 주거나 한 개 주거나 해서 몇 가지예요? 이거는 2가지라고 보겠습니다. 안 주는 것도 일단은 100원짜리는 안 주고 다른 걸 줄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50원짜리는 안 주거나 한 개만 주거나 2개만 주거나 이렇게 해서 몇 가지예요? 3가지가 있습니다. 주는 방법이, 지불 방법이요. 10원짜리는 안 주거나 한 개 주거나 2개 주거나 3개 주거나 해서 10원짜리만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예요. 그러면은 지불 방법은 다 곱해서 몇이냐? 24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단, 빵원, 0원이요.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100원짜리도 안 주고 50원짜리도 안 주고 10원짜리도 안 줬는데 난 너한테 0원을 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준 거예요? 안 준 거죠. 그래서 100원짜리도 안 주고 50원짜리도 안 주고 10원짜리도 안 준 그 한 가지 그거를 빼줄 겁니다. 그래서 24 빼기 1은 얼마다? 23가지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불 방법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지불 금액은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지불 금액에서 50원짜리 2개 주는 거랑 100원짜리 1개 주는 거는 같은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중복이 되네요. 그러면은 앞에 지불 방법처럼 풀 수 없을 것이에요.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은 100원짜리를요 환전해요. 뭘로? 50원짜리로 바꿔줍니다. 지금 100원짜리가 한 개 있고요. 현재 50원짜리가 2개가 있고요. 10원짜리가 3개가 있어요. 자, 그럼 환전을 할 때는 아무거나 지금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100원짜리와 50원짜리, 지금 50원짜리 2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0원짜리와 중복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100원짜리, 50원짜리 바꿔주면 어떻게 됐어요? 50원짜리가 4개가 됐고 10원짜리 3개 그대로죠. 자, 그 다음에 더 이상 환전을 하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10원짜리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50원짜리를 만들 수가 없죠. 50원짜리 만들 수 없죠. 이렇게 중복이 되지 않는 거는 더 이상 환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동전 개수가 4개면은 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있어요? 5가지라고 그랬죠. 예, 0까지 해서요.
그리고 10원짜리는 3개 있으니까 몇 가지? 4가지, 0개 안 주는 것까지 해서요. 그래서 20가지인데 이 중에서 뭐 하나 빼라고요? 0원, 0원. 안 주는 거요. 0원 아무것도 안 줄 거야. 그거 하나만 빼주면은 몇 가지다? 19가지가 지불 금액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요겁니다. 그래서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확실히 구분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불 금액을 풀 때는 중복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 작은 금액으로 환전을 한다. 이겁니다. 네, 영상 길었네요. 네, 한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